오늘도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토론 앞에서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시간을 좀 먹었습니다. 네. 앞에 토론이 부지런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탐정 손수호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토론보다 흥미롭습니다. 예, 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술에 관한 사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손 변호사는 술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잘 못 마십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음주 단속이나 뭐 이런 시비 붙어본 적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사건은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고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통해서 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걸로 재심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경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경찰이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예. 늘 그렇듯이 이번 사안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비가? 2009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박 씨, 예. 아내 최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던 중이었어요. 예. 그런데 음주 단속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음주를 측정을 하는 경찰에게 기습 단속이 정당하냐, 밤길에 놀라서 급정거하지 않았냐, 사고 날 뻔했다. 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라면서. 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서 화를 내고 경찰에게 욕설도 합니다. 이제 박 경사가요. 경찰이 아내에게 예. 전화번호 주고 가면 다음에 불러서 내가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로 말을 했는데요. 예. 그 순간 경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허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경찰은요. 이 박 씨가 남편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팔 꺾는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팔 꺾어서 뒤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박 씨가 경찰한테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실제로 이 경찰의 오른팔이 뒤로 꺾이고 앞으로 이제 고꾸라지듯이 쓰러질 뻔한 자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박 씨와 경찰 사이에 중간에 박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또 화질도 아주 선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아들이 가리고 있는 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박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서요. 맞아요.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고 박 씨가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경찰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거다. 경찰 혼자서. 나는 경찰 팔을 꺾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 팔 꺾은 게 인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박 씨 고난의 끝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었죠. 예. 네, 그 당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맞아요. 먼저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증인이죠.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증언 내용은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검사가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요. 물론 집행유예 2년이 붙었지만. 아내까지. 네, 위증죄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예. 이 아내가 이 판결을 이유로 면직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이 재판에 또 남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또 나는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위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또 역시 위증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경찰 팔을 꺾었으면, 그랬으면은 뭐 죄를 받아야죠. 억울할 것도 없죠. 뭐 고통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나 지났네요. 예. 2015년입니다. 네. 이제 남편이 1심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예. 이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는데요. 예. 좀 약간 화면이 흐릿했어요. 화면도 흐리고 아들이 중요한 네. 그 손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는데요. 국가수가 실제로 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화질 개선된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거요?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그 순간 보니까 이 남편 박 씨의 몸도 역시 뒤로 젖혀져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팔을 이렇게 뒤로 확 꺾는데 박 씨도 뒤로 젖혀져 있다? 네. 박 씨의 그 당시 자세, 즉 몸이 뒤로 젖혀진 자세에서는 예. 이 경찰의 상체를 90도 이상 순간적으로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떤 사람 팔을 잡고 뒤로 확 꺾는데 내 몸을 뒤로 한 젖힌 채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봤고요. 결국 항소심에서는요. 예. 이 남편에 대한 위증죄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예. 하지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서 어렵게 남편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군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이 정말 시작되는 거죠. 남편이요. 위증죄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예.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맨 처음 사건이 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예. 경찰을 폭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을 청구합니다. 바로 여기서. 재심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심되는 건 저 많이 못 봤어요.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 이제 유죄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거나 예. 아니면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등등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가. 네, 화질 개선된 영상을 봤더니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것이고요. 또 격투기 중에 유도 있잖아요. 스포츠 중에. 예. 이 유도 전문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팔 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도 전문가가 지금 이 남편 박 씨의 자세에서는 이 경찰의 팔을 꺾어서 고꾸라지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유도 선수인 나도 이런 자세로는 못 꺾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재심 결정이 나왔고 이렇게 어렵게 재심이 열렸는데요. 이 재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판결을 했고요.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제 재판장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야, 참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예,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한 8년간 고초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애초에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다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내 최 씨도 위증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헐리우드 액션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요? 박 씨가 처음 재판받을 때 이제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요. 주변이 좀 어두웠어요. 또 화질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도 이제 다른 사람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네. 그 후에 6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죠. 영상 분석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영상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국과수가 다행히도 화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당시 남편 박 씨의 자세로는 경찰의 팔을 꺾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상 처리 기술 발전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우리 그 수사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뒤집힌 사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쪽지문이라고 아시나요? 쪽지문이 뭐예요? 지문은 지문인데 전체 지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금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의 부분만. 일부만 있는 예, 겁니다. 쪽지문. 쪽지문인데요. 이 쪽지문만 가지고는 예전에는 이게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쪽지문만으로도 범인을 찾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2000년에 구로구에서 서울 구로구 카페 여주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그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13년 만에 이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13년 만에. 그리고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이제 연쇄, 강도, 강간 범 역시 쪽지문을 다시 검색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군요. 실제로 DNA 증거 같은 경우에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이런 과학적 증거가 일단 존재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술로 안 되는 게 지금 가능하고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에 주목하세요? 지나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져 주나? 지금 청취자 이미영님, 윤민중님 외에 많은 분들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이거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막 주고 계세요. 가능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은요. 이제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데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또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죠. 그러면 징계나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 헐리우드 액션한 경찰?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무고죄, 모해 위증죄, 직권남용죄 등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 남편이 박경사를 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하지만 배상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배상하기 충분할지. 그쵸. 그리고 또 이 경찰들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누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경찰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왜 구태여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까?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직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경찰을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게 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법조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건 아니고. 동일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사 재판 또는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막힌 사건.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술 조심하자. 술 조심하자. 갑자기 왜 마지막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웃기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 씨 부부 억울함 모두 풀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결국은 술에 취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욕설도 했습니다. 또 고함도 질렀죠. 네. 결국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또 약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요. 글쎄요. 술 잘 드시고 연말이니까 특히 또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서 음주하시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사건과 상관없이라도 연말에 기억해야 될 부분들 지적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